시와 함께 문학방송을 진행하는 시인 민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를 참 좋아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많은 시를 국민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연설문을 통해서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리고 정치적 동지들 앞에서, 그리고 정치적 라이벌 관계에 있는 정적들을 향해서 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거나 심경을 살짝 보여주곤 했지요. 흔히들 정치판을 아사리판과 같다고 합니다. 진실은 없고 정량만 있다든가, 진정성은 어디간데 없고 음모만 난무한다든가, 이런 정치판에서 드물게 보는 그런 순수함을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직접 시를 쓰지는 못할지라도 그가 인용하는 시인과 같은 마음이거나 시 구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나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시를 인용하고 시를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점을 좋아했었습니다. 여기서 좋아했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 좋아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들려주는 시를 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기 시작했느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얼마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죠. 서울에 사는 탈북 모자 아사 사건 다들 아시죠? 방송은 잠잠했지만 신문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북해서 자유롭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살던 40대 어머니와 6살짜리 귀여운 어린 아이가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소득 3만 불, OECD 국가, 이런 대한민국 서울에서 두 모자가 굶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기사를 대통령께서도 보셨겠지요. 저는 당연히 이 기사를 보시고 그 엄마와 아들이 살던 집에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다못해 찾아갈 수가 없었다면 말씀이라도, 그 모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 모자를 굶어 죽게 한 것을 보여드린 여러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 이렇게 국민이, 이렇게 대통령이 사과의 말씀 정도는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껏 대통령이 보여준 시들이 어땠습니까? 인정 많고 가난한 사람을 아끼고 힘센 사람보다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그런 시들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시인의 마음이란 그런 슬픔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현장에 찾아갔다는 뉴스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걸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님께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때 그 누구보다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고통을 나누던 분 아닙니까? 그 캄캄한 바닷물 속으로 빠져서 죽은 어린 영혼들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와 증오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까? 그 덕분에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자가 탈북인이어서입니까? 김정인이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탈북민 출신이어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고민 때마다 국민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연설하시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이른바 문재인의 시, 문재인이 사랑하는 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 이런 것을 한번 총정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총정리해본 결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읽어준 소개한 시는 그때그때 정치적 판단에서 골라서 소개한 시였구나. 평소에 늘 시와 가까이 하는 척 하셨지 않습니까? 시를 읽으며 시인의 마음을 지닌 척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가 사실은 대통령 자신이 좋아한 시가 아니고 시인 출신 비서관이 골라준 그런 시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시인 출신 연설 비서관, 대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 곁에서 보좌하던 그 시인 출신 시인이 골라준 시였죠. 대통령이 속한 이른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이런 것을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또 다른 시를 읽고 소개하면 저는 그 시 1965년생 시인 출신 연설 비서관이, 그 연설 비서관은 본인을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시에서 밝혔습니다. 그 연설 비서관이 골라준 시를 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속이 좁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까지 좋아한다고 알려진 시들은 보수 성향의 시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영양가가 높아도 입에 맞지 않고 맛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겁니다. 연설 비서관이 자기가 스스로 좋아해야 대통령에게 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연설 비서관에게 우파 시인들 중에서도 좀 찾아봐서 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왜 시를 읽어주십니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합니까?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분이 탈북 모자, 굶어 죽은 사건, 그런 데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벌떼같이 일어나는 이 국민들의 분노의 소리, 이게 나라냐? 이게 정의로운 사회냐? 이런 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대통령께서 소개한 그 시 구절을 스스로 되돌아보신다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대한민국의 시인으로서 대통령에게 편향되지 않은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시를 소개해드리라고 시인 출신 비서관에게 감히 충고합니다. 똑바로 보좌하십시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한두 구절이고 조금씩 편향된 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시를 한 편이라도 더 국민들이 알게 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 등에서 인용한 시 몇 편을 골라서 전문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를 읽어주실 분은 시낭송가 안정윤 시입니다. 월간 시 잡지 추천 시인상을 통해서 금년에 등단한 새내기 시인이십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희.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기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보고 있거니.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에 아마 이 무렵에 아마 선거전이 치열하고 힘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를 읽고 또 이 시를 여러 그 선거 캠프 쪽 사람들한테 읽어주기도 했다고 하는 시고요. 고정희 시인은 1991년 지리산 산행 중 그 계곡에 불어난 물을 휩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한 아주 훌륭한 시인입니다. 예, 다음엔 도정환 시인 걸 읽으실 건가요? 예. 네네. 예, 도정환 시인의 멀리 가는 물입니다. 멀리 가는 물. 도정환.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물과 만나면 그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는가. 네, 도정환 시인의 멀리 가는 물은 2017년 3월 1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새나라송 김기림. 거리로 마을로 산으로 골짜구니로 이어가는 전선은 새나라의 신경. 이름 없는 나무 외따른 동일망정. 빠진 곳 하나 없이 기름과 피. 골고루 돌아 다사로운 땅이 되라. 어린 기사들 어서 자라나. 굴뚝마다 우리들의 검은 꽃 묶음. 연기를 올리자. 김 빠진 공장마다 동력을 보내서 그대와 나 온 백성이 새나라 키워가자. 산신과 살기와 연병이 함께 사는 비석이 흔한 마을의 모토와 전기를 보내서 산신을 쫓고 마마를 몰아내자. 기름친 기계로 운명과 농장을 휘몰아갈 희망과 자신과 힘을 보내자.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누리고 철판을 피리자. 세멘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녹슬은 캐도에 우리들의 기차관 달리자. 전쟁에 헤어진 화차의 트럭에 벽돌을 싣자. 세면을 올리자. 애매한 지배와 굴욕이 좀먹던 불악과 나루의 새나라 굳은 터 다져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대목만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이 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시를 쓸 무렵에 우리나라가 해방 공간, 그 해방 직후에 좌우가 갈려서 무지하게 혼란스럽고 정치인들, 언론인들, 사회 모두 혼란스러울 때 김기림 시인은 좌우 우익을 떠나서 국가 건설, 경제 이런 쪽에 매진하자는 것을 강조한 그런 시였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정량. 어찌 보면 물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흘러간 물길이 되돌아올 것 같은 아무리 불러봐도 아득한 이 광야에 흘러야 할 높나디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흘러야 할 낮은 데가 끝끝내 있다고. 낮은 데마다 보활한 듯이 젖은 황사를 채우면서 하늘도 구름도 다 등지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누런 옷자락으로 이 세상을 더듬고 있다. 네, 정명 시인의 더 낮은 곳으로 국민 속으로 더 낮게 부는 대통령으로서 그런 결의를 다진 시인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한 번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겨울의 시 박노해.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오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소금 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란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란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 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울 얇은 이불에도 추운 줄 모르고 왠지 슬픈 노래 속에 눈물을 훔치다가 군산의 노루 새끼처럼 잠이 들곤 했었네. 작년인가 크리스마스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한 시로 따뜻한 겨울, 가난한 사람들이 맞는 소박한 그런 계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소개하고 추천한 그런 시들을 몇 편 읽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20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간시 10월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 문재인 시집 이런 제목으로 원문과 그 원문을 전문을 수록하고 해설과 그 시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그 시의 배경 이런 걸 특집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10월호 월간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